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65세 이스라엘 여성 의사가 어느 날 딸에게서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저 한국에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손자도 있어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평생 의사로 일하며 다양한 환자들을 치료해왔던 그녀가 정작 자신의 딸, 문제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 달간 딸과 연락을 끊었던 그녀가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사위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위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편견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할머니가 한국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미리암 벤 아리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병원에서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했죠. 은퇴한 지 3년 됐고요. 평생 다양한 배경의 환자들을 치료해왔어요. 아랍계, 유럽계, 아프리카계 환자들까지 모두 차별 없이 돌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가족 문제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어요. 작년 12월 어느 저녁이었어요. 딸 레아에게서 갑자기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평소 바쁜 일정 때문에 연락을 자주 못하는 딸이 먼저 전화를 해서 의아했죠. 화면에 나타난 레아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 레아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소아과 전문의예요. 32살이고 독립적이고 똑똑한 딸이죠. 그런데 그날 딸의 목소리에는 뭔가 떨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레아? 화면 너머로 딸의 얼굴이 긴장해 보였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딸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엄마, 저 한국에서 결혼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 결혼? 언제부터 한국에 살았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딸이 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아들도 있어요. 엄마의 손자가 태어났어요. 청진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딸이 결혼했다는 것도 충격인데 손자까지 있다니. 몇 달 동안 연락이 뜸했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에 살았어? 왜 말하지 않았어? 1년 전부터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 이름은 박준호예요. 한국 사람이고 의사예요. 박준호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은 것 같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충격이 너무 커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한국? 왜 하필 그렇게 먼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의학적으로만 접근해온 문화 차이가 제 가족 문제가 되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걱정할까 봐요. 그리고 엄마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레아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감정을 제어할 수 없었어요. 제 딸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평생 다양한 환자들을 치료해온 제가 정작 딸의 선택 앞에서는 이렇게 편협할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북한과 분단된 나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제 딸이 그 먼 곳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 아브라함에게 털어놨습니다. 우리 딸이 한국에서 결혼했대. 손자도 있고. 아브라함은 저보다 훨씬 차분했어요.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레아가 행복하다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지만 너무 멀잖아. 그리고 문화도 완전히 달라. 언어도 통하지 않고. 제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떠올랐어요. 딸이 그 먼 곳에서 외롭게 살고 있을 것 같았고 의료진으로서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미리암, 당신이 평생 해온 일이 뭐야? 사람을 치료하는 거 아니었나? 국적 가리지 않고? 남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 딸 얘기가 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건 달라. 우리 딸 얘기잖아.
자기가 치료한 환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잖아. 그때는 차별하지 않았으면서. 아브라함의 말이 뼈 아팠어요. 저는 정말 위선적이었던 거죠. 몇 주 동안 레아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죠.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까 후회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레아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제목이 엄마에게 보내는 선물이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봤는데 동영상이었어요. 화면에 작은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까만 머리에 크고 맑은 눈을 한 아이가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동양인 특유의 얼굴이지만 어딘지 레아를 닮은 모습이었죠. 사부타. 히브리어로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제 손자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계속 사부타, 사부타 하고 부르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 순간 모든 벽이 무너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바로 레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몇 주 만에 하는 통화였어요. 레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충격받아서 그랬어. 엄마, 괜찮아요. 이해해요. 갑자기 말해서 놀라셨을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을까 싶었죠. 손자를 보고 싶어. 한국에 가도 될까? 레아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정말요? 엄마가 오신다고요? 응, 내 손자를 봐야지. 그리고 내 남편도 만나보고 싶어. 엄마, 정말 기뻐요. 빨리 오세요. 그때부터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권 확인하고 비자 신청하고. 그런데 한국 여행 정보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본 서울의 병원들은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첨단 의료 장비들과 깨끗한 시설들이 곳곳에 있었죠. 지하철 시스템도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노선도를 보니까 복잡하지만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브라함, 한국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였어? 당신이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야. 한국은 이미 의료 선진국이라고.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떨렸어요. 딸의 남편은 어떤 의사일까? 한국 의료 문화는 어떨까? 제가 적응할 수 있을까? 레아가 보내준 박준호 사진을 보니 단정하고 지적으로 생긴 젊은 남자였어요. 의사라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됐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박준호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흔한 이름이려니 했죠. 3월 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 비행이 끝나고 내린 공항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이 정말 넓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도 나쁘지 않지만 인천공항은 정말 웅장했어요. 천장이 높고 디자인이 세련됐죠. 자동화된 시설들이 곳곳에 있었고요. 로봇이 안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면세점들도 화려하고 크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시아의 작은 나라 공항인가 싶었어요. 입국 수속도 빨리 끝났어요.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었죠. 출국장에서 레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년 만에 보는 딸이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남자가 박준호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의사다운 품격이 느껴졌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국어였지만 레아가 통역해줬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거든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속도로가 정말 잘 되어 있었고 교통 시스템이 체계적이었어요. 차선도 잘 지켜지고 있었고요. 레아, 한국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였어? 엄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의료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택시 안에서 레아가 유창한 한국어로 기사님과 대화하는 걸 보고 또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한국어를 배웠을까요? 발음도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레아, 한국어를 언제 이렇게 잘하게 됐어? 1년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환자들과 소통하려면 필수거든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니 정말 대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고 네온 사인이 화려했죠.
밤인데도 거리가 밝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거리도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치안도 좋아 보였고요. 여기가 강남이에요, 엄마. 의료 특구 같은 곳이에요. 강남이라는 곳이 유명하다는 건 들어봤는데 직접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뉴욕의 맨해튼 못지않게 화려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한강이 보였어요. 강 위로 다리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죠. 정말 아름다운 야경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였구나.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박준호와 정식으로 만날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전통 한옥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레아가 말했죠. 솔직히 긴장됐어요. 제 딸을 데려간 남자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첫인상은 괜찮았지만 진짜로 대화를 나눠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한옥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통 건물인데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죠. 한국의 전통미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마당에는 예쁜 나무들이 있었고 연못도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박준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저를 보자 일어나서 깊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레아가 통역해줬지만 박준호의 진심은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긴장한 모습이 보였지만 정중했어요. 음식이 나오면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한국 전통 요리들이 정성스럽게 나왔죠. 박준호가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수준이 높더라고요. 교수님, 실은 제가 어머님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안다고요? 이게 바로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이었어요. 네, 5년 전 서울에서 열린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어머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났어요. 5년 전 한국에서 국제의학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일 말이죠. 그때 젊은 한국 의사들이 많이 참석했었어요. 그때 제가 발표한 다문화 사회에서의 의료 접근성이라는 주제였죠. 박준호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발표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박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 발표를 듣고 이주민 의료 지원 분야로 전문성을 바꾸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5년 전에 만났던 그 젊은 의사가 바로 제 사위였던 거죠. 지금은 서울시립병원에서 다문화 가정의료 지원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박준호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매주 무료 진료를 해드리고 있어요.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레아를 처음 만난 것도 그 컨퍼런스에서였어요. 같은 연구팀이었죠. 레아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그때 준호 씨가 정말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모습에 반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알게 되니까 갑자기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머님, 레아는 정말 훌륭한 의사예요. 여기서도 많은 환자들을 돕고 있어요. 박준호가 레아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정말 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날 저녁을 마치면서 박준호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실하고 성실한 의사였거든요. 며칠 후 박준호 부모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정식 상견례는 아니었지만 가족 모임에 초대받았죠. 박준호 어머니가 한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입을 수 있는 한복 말이에요. 어머님도 한복을 입어보세요.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었는데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웠어요. 거울을 보니 제가 한국 할머니 같아 보였죠. 색깔도 예뻤고 디자인도 우아했어요. 박준호 집은 전통 가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집이었어요. 마당이 있고 한옥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죠. 정말 운치 있는 집이었어요. 어머님 환영합니다. 박준호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따뜻하고 친근한 분이셨죠. 가족들이 모여서 작은 전통 혼례식을 해주셨어요. 레아와 박준호가 한복을 입고 전통 예식을 따라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레아가 입은 한복이 정말 화려하고 예뻤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한국의 전통 신부 같았어요. 큰 절 올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저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한국의 전통 예의였죠.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정중한 예의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준호 부모님도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전통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 요리들이었죠. 하나하나 설명도 해주시고 맛도 좋았고 정성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저희가 준비한 음식 드셔보세요. 박준호 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떠서 주셨어요. 며느리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환대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음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각 음식마다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레아에게 말했어요. 레아, 박준호 가족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엄마.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게 정말 행복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레아가 일하는 서울시립병원을 방문했어요. 딸이 한국에서 어떤 의료진으로 일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병원은 서울 중심가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여러 나라 언어로 환영 인사가 써 있었죠. 정말 국제적인 분위기였어요. 어머님, 여기가 제가 일하는 소아과 병동이에요. 레아가 자랑스럽게 소개해줬어요. 병원이 정말 깔끔하고 최신 의료 장비들로 가득했죠. 레아가 저를 동료들에게 소개해줬어요. 우리 병원의 소아과 전문의 레아 선생님의 어머님이세요. 의료진들이 반갑게 인사해줬어요. 그리고 레아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더라고요. 레아 선생님은 정말 대단해요.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시거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한 간호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줬어요.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온 다문화 가정 아이가 있었는데요. 언어 문제로 진료를 받기 어려워했어요. 레아 선생님이 직접 통역도 해주시고 부모님께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아이가 완치될 때까지 정말 세심하게 돌봐주셨어요. 지금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 딸이 한국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의료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장님이 직접 나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레아 선생님은 우리 병원의 보물 같은 존재예요. 국제적인 의료 경험과 한국 사회 이해를 모두 갖춘 드문 인재죠. 한국 내 다문화 가정에게는 정말 희망 같은 존재예요. 특히 소아 의료 분야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딸에 대한 자부심이 샘솟았어요. 동시에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졌죠. 엄마, 여기서 일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껴요. 레아가 말했어요. 한국 의료진들도 정말 훌륭해요. 배울 점이 많아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 의사로서 큰 의미를 느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레아에게 말했어요. 레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의료 활동을 하고 있다니. 레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의료 정신 덕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받은 사랑도 큰 힘이 됐고요. 한국 체류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가족 모두가 한강에 나가서 산책을 했죠. 한강공원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강 위로 여러 다리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부타, 예뻐요. 손자가 제 손을 잡고 한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어와 히브리어를 섞어서 말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벤치에 앉아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손자가 제 무릎에 앉아서 한국어로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사부타, 사랑해요. 한국어와 히브리어를 섞어서 말하는 손자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이 아이는 정말 국제적인 아이가 될 거예요. 박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도 자주 한국에 오세요. 저희가 이스라엘에도 놀러 가고 싶어요. 어머님 병원도 구경하고요.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나도 정말 고마워. 레아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그리고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를 알게 해줘서. 의사로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한강 야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이 제 가족의 또 다른 고향이 되었구나. 레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이해해 주시죠? 왜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됐는지. 의료진으로서도 여기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응, 이제 완전히 이해해.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야.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고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안심이야. 박준호가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은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야, 우리 손자 잘 부탁해. 네, 어머님. 아이 교육도 잘 시키겠습니다.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있어요. 할머니와 대화할 수 있게. 그리고 의학에도 관심을 갖게 해주고 싶어요. 정말 세심한 사위였어요. 제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 같았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박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어머님의 의료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레아와 아이를 잘 돌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레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엄마의 축복을 받으니까 마음이 정말 든든해요. 의사로서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자는 제게 달려와서 꼭 안기며 말했어요. 사부타, 보고 싶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 아이와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 매일 손자와 영상통화를 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사부타. 손자가 한국어로 인사할 때마다 마음이 녹아요. 제가 한국어로 대답하려고 노력하면 손자가 박수를 쳐요. 사부타, 한국어 잘해요. 아직 서툴지만 손자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중요한 건 국적이나 문화가 아니었어요. 사랑과 행복,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죠. 제가 평생 의사로서 추구해온 인도주의 정신을 제 가족을 통해 다시 배우게 된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제 손자가 자라는 곳이고 딸이 의사로서 보람있게 일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여러분도 편견을 갖지 마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편견일 수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의료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고요. 제 딸이 그런 곳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다면 자녀의 인생도 여러분처럼 살아가길 바라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완벽하게 키워낸 외동딸이 예고도 없이 사라진다면요? 그것도 낯선 동양의 나라 한국에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저는 독일 육군병원에서 평생을 바친 여군 장군 릴리 호프만입니다. 35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철저한 원칙과 완벽함만을 추구해왔죠.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국 땅에서 마주한 가장 충격적이고 동시에 가장 따뜻했던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완벽한 딸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에 남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완벽함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독일 민헨 출신으로 35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했습니다. 중장으로 예편했죠. 병원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원칙이 최우선이었어요. 시계처럼 정확한 일상, 감정보다는 논리, 실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철칙. 이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외동딸 에바는 제 모든 기대를 짊어진 아이였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키웠거든요. 그래서 더욱 완벽하게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에바를 엄격하게 키웠어요.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조깅 30분,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공부하고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요일도 예외가 없었어요. 친구도 제가 정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아이들하고만 어울리게 했죠. 취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아노와 승마, 이 두 개만 허락했어요. 에바, 우리는 호프만 가문이야. 실수는 용납하지 않아.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해.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에바는 한 번도 제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어요. 학교 성적도 항상 1등, 피아노 콩쿠르에서도 상을 받고 승마 대회에서도 입상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모범생으로 통했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에바는 제가 원하는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의대에서도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군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쳤습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죠.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딸을 키워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에바가 작년 봄 서울대 의대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내심 불안했지만 허락했습니다. 1년 후에는 독일로 돌아와서 제 후임으로 군 병원에서 일할 예정이었거든요. 에바의 미래는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어요. 설마 그 인사가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3달간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었죠. 에바는 여전히 보고서처럼 정리된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엄마, 이번 주에는 심장외과 로테이션을 돌았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수술 술기도 뛰어나고요. 그래, 많이 배우고 있구나. 혹시 불편한 건 없지? 네, 괜찮습니다. 기숙사도 깨끗하고 식사도 적응했어요. 이런 식의 대화였습니다. 감정이 별로 섞이지 않은 업무 보고 같은 통화였죠. 그런데 넷째 달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통화 시간이 불규칙해졌어요. 정해진 시간에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바의 말투도 바뀌었어요. 엄마, 여긴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요. 환자분들이 감사하다고 손수 만든 김치도 주시고 직접 기른 배추로 만든 된장찌개도 가져다 주세요. 그 말이 이상했어요. 에바는 지금까지 따뜻하다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효율적이다, 체계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런 말만 했는데요. 에바, 너 괜찮니? 뭔가 달라 보여. 아니에요, 엄마. 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아요. 어제는 할머니 한 분이 손수 뜬 목도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들리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에바, 밥 먹자. 오늘 삼겹살 구워줄게. 저는 화를 냈어요. 에바, 누구야? 지금 누가 거기 있는 거야? 그냥 동료예요, 엄마. 같이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에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에바의 얼굴에 미소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자연스러운 미소였죠. 에바, 너 연애하는 거 아니지?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연구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귀국 예정일인 3월 15일, 저는 뮌헨 공항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에바가 좋아하는 독일 초콜릿도 준비했고 환영한다는 손팻말도 들었죠. 공항 도착 게시판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인천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정시에 도착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요. 다음 날 아침 독일군 의료협력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호프만 장군님, 따님이 예정된 항공편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협정 위반입니다. 혹시 연락이 되십니까? 저는 무너졌습니다. 에바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요. 저는 병원에 긴급 휴가를 내고 그날 밤 곧장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머릿속은 온통 에바 생각뿐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걸까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분단국가, 빠른 경제성장, K-팝.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에바가 왜 이런 곳에 매료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 와보는 한국,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글 간판들, 김치 냄새, 빨리빨리 걸어가는 사람들. 택시 기사는 영어를 못했고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죠. 겨우겨우 서울대병원을 찾아갔어요. 국제협력처를 통해 에바의 담당 교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어머님이시군요. 에바 박사님은 정말 모범적인 연수생이었어요. 실력도 뛰어나고 성실했고요. 그런데 왜 돌아가지 않은 건가요? 담당 교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에바 박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로봇 같았거든요. 감정 표현도 없고 일만 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이 밝아지셨죠. 웃음이 많아졌고 환자들과도 친근하게 지내고요. 한 인턴이 말을 보탰습니다. 에바 선생님,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실수하면 차갑게 지적하시고 감정이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환자들과 농담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였나요? 경상도 시골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부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 경상도 시골의 한방병원에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남자분과도 가까워지신 것 같았어요. 한방의학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완벽한 딸이 한방의학이라니요? 그것도 시골에서요? 서울에서 3시간 버스를 타고 그리고 또 배를 타고 작은 섬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짠내와 함께 얼굴을 스쳤어요. 작은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정겨운 풍경이었죠. 독일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길을 물어보니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대답해 주셨어요. 외국 사람이네. 에바 선생님 찾아왔나? 네, 에바 어머니입니다. 아이고 그래? 에바 선생님 어머니. 우리 동네 천사죠, 진짜로. 밤중에 응급 환자 생기면 바로 달려오고 돈 없는 사람들 그냥 다 봐주고. 약값도 안 받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알던 에바는 계산기처럼 정확하게만 움직이던 아이였는데요. 감정 따위는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아이였거든요.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도 말했습니다. 에바 선생님, 진짜 좋은 분이에요. 우리 시어머님 혈압 관리해 주시고 당뇨 약도 챙겨 주시고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시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사투리까지 쓰시잖아요. 사투리까지요? 네, 아이고 할매, 약 빼먹으면 안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너무 귀여워서 다들 좋아해요.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에바가 사투리를 쓴다고요? 그 완벽하고 정확한 말투의 에바가요? 요즘엔 안 보여요. 아기 낳고 집에만 계시더라고요. 아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제 완벽한 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고요? 아니면 결혼을 한 건가요? 하지만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결혼했나요? 네, 작년 가을에 했어요. 민우 씨랑.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예요. 신랑도 의사시고 둘 다 착해요. 마을 사람들이 알려준 언덕 위 한옥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전통 한옥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고 감나무도 심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두드리자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이었죠.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우입니다. 에바 어머님이시죠? 그 아기의 눈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에바와 똑같은 눈이었거든요. 파란 눈에 긴 속눈썹. 확실히 제 핏줄이었어요. 저는 감정이 복받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바는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 딸을 여기 붙잡아 둔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강민우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바는 제 아내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선택으로 여기 있습니다. 곧 돌아올 거예요. 마을 보건소에 갔거든요. 그리고 아기를 제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김소희예요. 독일 이름도 있어요. 마리엔. 에바가 어머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마리엔. 제 이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상황을 파악해야 했거든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강의도 하고요. 한의사라고요? 제 딸이 한의사와 결혼했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에바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민낯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시장에서 산 듯한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제가 기억하는 에바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에바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에바, 너 왜 연락도 안 했어? 왜 돌아오지 않았어? 독일 국적까지 포기한다며? 우릴 배신한 거야?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설명할 시간을 주세요. 설명? 뭘 설명해? 네가 한 일을 보면 뻔하잖아. 호프만 가문을 이렇게 망신시키려고? 에바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제 제 길을 살고 싶어요. 제가 되고 싶은 의사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제가 원하는 곳에서요. 네가 되고 싶은 의사? 너는 이미 완벽한 의사잖아. 아니에요, 엄마. 전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의료기계였죠. 감정 없이 환자를 질병으로만 보는. 에바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완벽한 딸로 살기엔 전 너무 지쳤어요. 여기서 진짜 저를 찾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을 여관에서 방을 잡았습니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완벽하게 키운 딸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에바네 집에서 불이 켜져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부엌에서 에바가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에바. 엄마, 들어오세요. 에바가 저를 위해 차를 한 잔 더 우렸습니다. 대추차였어요. 엄마,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진짜 저를 찾은 거예요. 그게 뭐야? 완벽한 의사가 되지 않겠다는 거야? 네. 완벽한 의사가 아니라 따뜻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여기 사람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거든요. 실수?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 의사가 실수하면 사람이 죽어. 엄마, 실수를 두려워하면 진짜 큰 실수를 해요. 전 독일에서 환자의 마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병만 고쳤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강민우가 들어왔어요. 잠옷 차림이었는데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에바가 혼자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요. 당신은 우리 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에바와 소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에바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에바가 강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엄마가 원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저 자체로요. 실수해도 부족해도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를요. 저는 그 말에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에바를 얼마나 오가매고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금지시켰는지요. 다음 날 아침 아기 소희가 제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파란 눈이 정말 에바를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옹알이를 하며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독일에서 왔단다, 소희야. 소희는 제 얼굴을 만지며 웃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녹아내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차가운 벽들이요. 에바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환자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민우 오빠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소희는 제게 새로운 의미를 줬어요. 그래도 독일에서의 미래를 포기하기엔. 엄마, 전 독일에서 미래가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정해놓은 길을 걷기만 했죠. 여기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때 강민우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큰 반전이 있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서울대 의대 교수입니다. 한방의학과 양방의학 통합연구로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에바와 함께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라고요? 네, 그리고 에바의 연구 논문이 네이처에 실릴 예정이에요. 동서의학 융합치료법에 대한 연구인데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바가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전 여기서 진짜 의사가 됐어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 삶을 응원할게. 내가 틀렸구나. 독일로 돌아간 후 병원 책상에 손녀 사진을 걸었습니다. 동료들이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딸이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한국어 회화책을 샀어요. 소희와 대화하려고요. 매일 밤 1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몇 달 후 에바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정식 결혼식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소희가 이제 또렷하게 말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요. 저는 완벽한 엄마가 아닌 진짜 가족을 받아들이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엇보다 행복해요.
매달 한국에 가서 손녀를 봅니다. 에바도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환자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강민우와 손을 잡고 걸으며 소희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연스러워요. 지난주에도 한국에 갔었는데 소희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강민우가 한국 예의를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에바는 한국 요리도 배워서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대접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엄마, 전 이제 알겠어요. 완벽함이 뭔지요. 그게 뭐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거고요. 에바의 말을 들으며 저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추구했던 완벽함은 사실 완벽함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 기준에 맞춘 틀일 뿐이었죠. 이제 저는 매주 에바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예전처럼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서로 그리울 때마다요. 소희도 화면을 보며 손을 흔들어 줍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한국어로 말하는 걸 들으면 정말 기뻐요. 독일 동료들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완벽한 딸이 시골로 갔는지, 왜 한의사와 결혼했는지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부러워해요. 에바의 연구 성과를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도요. 제 딸 에바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